자, 이번 시간은 책임재산 보전 제도인데요. 책임재산 보전 제도에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요 파트예요. 요 파트가 매년 각 한 문제씩 출제될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3문제나 출제돼 버려서 합쳐서 그만큼 채권자 대위권 제도, 채권자 취소권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냥 민법 공부하면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은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 근데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 뭐길래 이 책임재산을 보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갑이 채권자고요. 을이 채무자예요. 갑이 을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채무자가 이행이 잘 되면 채권자는 만족을 얻고 만족을 얻었으니까 채권은 소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해. 그러면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손해배상 청구, 강제이행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 채무자한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것이다. 책임재산은 일반재산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데 일반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 요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채무자의 금고가 차 있어야 돼. 금고에 돈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 금고 나중에 털어오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제 그 금고가 비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봐보세요. 이제 병이라는 사람한테 을이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을이 갑한테 빚도 못 갚으면서 가만히 있네. 그러면 채권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 그러니까 채무자의 금고 속에 돈을 넣어놓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채권자 대위권이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 위치에서 대신, 여기서 보면 대비는 그 위치에서 대신 이런 뜻이죠. 그 위치에서 대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취소권은 뭐냐면 채권자 취소권은 요게 채무자가 빚도 못 갚고 있으면서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빼돌릴 때 빼돌리는 것을 취소해버리는 거죠. 그 빼돌리는 것을 사행위라고 하는데 그 사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권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 항상 나오는 얘기다. 그러니까 많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조건 옛날에 이제 25문제 시절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분배를 좀 하다 보니까 뭐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출제되고 그랬었는데 40문제 시절이 되면 사실 작년에는 좀 특이하게 많이 나온 것이기도 한데 3문제가 나왔으니까 네, 그렇지 않고 앞으로는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본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제도인지 봤는데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막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깝깝해 죽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공부 다 하고 나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을 공부하고 나서 요거를 채권자 취소권까지 공부한 뒤에 한번 이렇게 표로서 한번 비교해서 봐보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 나와 있는데 채권자 대위권에 제가 별표 2개만 했는데 이 별표 2개는 채권자 취소권하고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서 봤더니 채권자 취소권은 사실 채권자 취소권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양이 더 많아요. 매년 판례가 막 쌓이는 파트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는 채권자 대위권이 좀 아무래도 좀 이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그렇다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해놨는데 2개 반, 3개 해도 되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이 어떤 것이냐 이걸 한번 봐보자고요. 먼저 보시면 갑이 을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권자 대위권에서 이거는 피보던 채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권리를 갖고 있어. 그런데 채권 보존의 필요성이 있네. 그리고 이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채무자가 비존속권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행사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요 권리를 여기서 이런 얘기다. 이 권리를 채권자가 요렇게 대위 행사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직선으로 그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다. 먼저 조문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걸 채권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피대위 권리보다 먼저 성립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거나 갑이 을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권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데 채무자한테 권리가 있어. 그러면 먼저 성립해야 될 필요가 없어. 네, 그때 채무자의 권리, 피대위 권리라고 하죠. 피대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 권리를 행사하는데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행사를 한다는 거야. 근데 꼭 재판상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어.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채무자의 권리가 일신 전속권이면 안 돼. 일신 전속권이면 안 돼. 그래서 비전속권이어야 돼. 이렇게 말하죠. 일신 전속권일 때는 안 돼. 일신 전속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일신에 전속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행사할 수 없는 거야. 일신 전속권에 귀속상 일신 전속권과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 있는데 행사상 일신 전속권은 그 사람만, 그 권리자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대리나 대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이 행사상 일시조건이 되는데 그런 건 안 되고. 그런데 그 채권이 기한이 도래해야 돼. 기한이 도래했다 이 말은 이행기가 됐다 이 말인 거죠.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돼. 근데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어. 없이는 못하고. 허가가 있으면 되죠. 근데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보존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어. 보존행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죠. 실체법상의 권리다. 절차법상의 권리가 아니야. 그럼으로써 이제 이렇게 채무자의 권리를 대비 행사를 해서 채무자의 금고를 채워놓는 거니까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근데 법에서 그걸 인정해줬어. 법정재산관리권이라고 한다. 법정재산관리권이 된다라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우리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에서 채권자에게 피보존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그 필요성과 관련해서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채무자의 무자력, 그 말은 뭐냐면 채무자 금고에 돈이 텅텅 비었네. 채무자 금고에 돈이 없어. 돈이 없는 상태야. 근데도 이 사람이 권리를 갖고 있는데 행사를 하지 않고 있네. 그러면 대위 행사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 이게 무자력이다. 그런데 금전 채권일 때도 어떨 때는 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야. 그게 언제냐?
이 피보존 채권과 피대비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을 때 그때는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라고 한다. 참고로 이제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고 특정 채권일 때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뭐 채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든지 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되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또 좀 보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했어야 돼. 그런데 이행기 도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법원의 허가가 있을 때 하고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런데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려면 그게 비전속권이어야 돼. 행사상 일시전속권에는 안 돼. 근데 그 비전속권 그러면 재산권이 비전속권이 되죠. 우리 권리를 이제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재가 인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재산권 또는 비재산권 이렇게 나눈다. 사원권은 조금 더 분류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은 비재산권이라고 한다. 근데 재산권을 대위행사하는 거죠. 금고를 채우는 거니까. 그래서 가족관계와 관련된 권리들, 인격권 이런 것들은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행사가 있을 때 하는 거야. 행사했으면 안 되는 거지. 행사했으면. 그래서 우리 요건을 좀 기억해 두시면 그냥 이것은 피리비불 이렇게 기억해 두십니다. 피리비불일 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리비불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바꿔서 보면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 채권자의 채권과 관련해서 그게 어떤 게 피보존 채권이 될 것인가 보존되는 채권이냐 이 말인 거죠. 근데 이게 나오는 것들인데 물권적 청구권도 될 수 있다. 또 토지거래가 신청될 때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될 때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이게 나올 건데 어쨌거나 그것도 될 수 있고 또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해서 가지는 자기의 가람에 변작에 할 수 있는 권리 대변제 청구권인 거죠. 대변제 청구권인데 이런 것들이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것들은 그냥 외운다기보다 여러 번 보시면 돼요. 근데 알아두실 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 요거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는 안 되는데 그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뭐냐면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을 때 그게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사실 누구 명의로 돼 있어도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집이 남편 명의로 돼 있어도 또는 아내 명의로 돼 있어도 그걸 형성하는데 그 재산을 모으는데 같이 협력한 게 있잖아요. 내 몫이 있는 거지. 이혼할 때 그 내 몫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정되는 게 재산분할 청구권인데 이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서 확정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 확실한 권리가 아니야. 피보존 채권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 네. 그런데 이 피보존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채권 자체가 상대권이에요. 물권은 다른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죠. 물권은 절대권이어서 대항할 수 있지만 채권은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피보존 채권의 존재 여부는 소송 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항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야. 그러면 소를 각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구조예요. 지금 채권자 대위권은 이제 만약에 이걸 소송을 한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행사하는 권리는 채무자의 이 권리잖아요. 요거를 다른 사람이 행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채권자가. 근데 그걸 의뢰 권리를
갑이 대신해서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남의 걸 가지고 막 소송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요구 채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채권이 없으면 못 하는 거지. 그게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소송을 못 해. 이런 뜻이다. 네, 됐죠? 그래서 소를 각하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보존의 필요성인데, 먼저 금전 채권일 때는 이게 채무자의 무자력이 있을 때가 채권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여기서 특별 담보가 없을 때 이렇게 써놨는데, 만약에 채권자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은요,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만약에 채무자가 빚을 안 갚으면 그 저당권 실행을 하면 되죠. 저당권 실행하는 게 경매죠. 경매로 돈 받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그런 게 아닐 때. 그런데 채무자의 무자력, 이걸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이 채권과 피보전 채권과 피대비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때, 그때는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이제 이 사례를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요. 우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차가 끝나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임대인과 그래서 보자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고, 그리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 두 개가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임차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갑한테 양도해버린 거예요. 양도해서 갑이 을한테 이 보증금 내놔 하려고 보니까, 근데 보증금 반환과 가옥 반환, 지금 이 임대 가옥이죠. 임대 가옥 반환은 동시행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인데 여기서 이렇게 줘야, 임차인이 가옥을 넘겨줘야 보증금을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줄 건데 양도 때문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원래 이렇게 줄 건데 지금 이렇게 바뀐 거라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보증금 반환과 이제 임대인 가옥 인도 청구권을 갖고 있죠. 이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네. 그러면 이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자체는 금전 채권이긴 하지만 이 채무자, 지금 우리 채무자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할 것은 아니다. 요 말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십니다. 정리해보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자가 이행 청구를 위하여 채무자인 임대인을 대입하여 임차인에게 가옥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게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또 한 가지가 수임인,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해서 만약에 빚을 지게 됐어, 그러면 대변제 청구권이 인정되죠. 대변제 청구권은 나 대신 네가 갚아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럴 때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이거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무자력이 요건이,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그걸 넘어가서 써놨는데 요 사례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더 많이 나왔어요. 보시면 이게 이런 사건인데, 어느 회사의 이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법인편에서 공부하는데, 법인과 이사 간의 관계는 위민과 수민의 관계에 있어요. 법인이 이사에게 일을 맡기죠. 사무 처리를 위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가 수임인, 그리고 회사가 위임인의 관계에 있게 되는데,
그 이사가 농협에서, 지금 병이 농협이에요. 농협에서 회사를 위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렸는데 이제 그 갑이 그걸 채무를 부담하게 돼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돼서 네가 대신 갚아라, 이렇게 할 판인데, 을이 또 병한테 부당이득 받는 채권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었어. 그랬을 때는 이게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수의민의 위민에 대한 대변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민이 가지는 상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이렇게 병한테 상계권을 갖고 있어. 그럴 때는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한 사건이다. 자,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특정 채권인 경우, 특정 채권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 없다. 등기청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등기청권을 대위행사하는 거, 또 임차권 등 사용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해배수청권을 대위행사하는 거, 이럴 때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좀 이해를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X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고 또 팔았어. 전매를 했다는 거죠. X를 전매, 사서 또 빌려주는 것을, 사서 또 파는 것을 전매라고 한다. 빌려서 또 빌려주는 걸 전대차라고 하죠. 전매를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전득자를 갑이라고 해보자고요. 매수인이 을,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이 있으니까 등기청권을 갖게 됐죠. 그런데 또 한편 매수인 을은 매도인 병이라고 해보자고요. 등기청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오는 건데, 보세요. 이렇게 와야, 여기서 보자면, 이렇게 와야 또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될 건데, 이게 을이 아직 안 움직이고 있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 대한 채권자로서, 지금 갑이 을한테 등기청권, 또 을이 병한테 등기청권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등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런데 요거를 자기 등기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의 등기청권을 대위행사할 때 이렇게 대위행사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등기 넘어오는 것은 을한테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가 없는 거지. 등기가 넘어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임차인, 을이 임대인. 네, 갑이 X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차권을 갖고 있는데, 임차권은 채권인 거죠. 그런데 그 갑이 쓰려고 하는데 제3자가 방해를 하고 있어. 근데 임대인 소유자는 물권적 청권을 행사를 해서, 뭐 예를 들면 병이 갖고 있으면 내놔 반환 청권, 방해를 하고 있으면 방해제거 청권,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갑이 직접 행사할 수는 없어요. 채권자는 그게 안 된다고. 근데 채권자는 채무자 을이 갖고 있는 이 물권적 청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행사하는데 이때는 을한테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번에 피보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행기가 됐는데 돈을 받을 수 없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행기가 도래했어야 돼. 그런데 도래하지 않아도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또는 보존행위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거야. 시효 중단이라든지 보존 등기 같은 것들, 시효 중단한다든지 보존 등기 같은 것들은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대비 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피대비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야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야 되니까 비전속권이어야 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에 객체되는 것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또 다 메우려고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일단 봐보세요. 청구권, 형성권, 취소권, 임대인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권, 전화 가입 계약의 해지권 다 돼요. 채권자 대위권을 또 채권자 대위할 수도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을 대위 행사할 수도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갖고 있을 때 그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또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채무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갖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걸 또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 협력금의 이행청권이 있을 때 이걸 또 대위 행사할 수도 있어. 조합원의 조합 탈퇴권, 등기 신청 등 공법상의 권리, 소송행위 이런 것들도 다 대위 행사가 된다. 근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채무자의 금고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돈 되는 권리들이에요. 돈 되는 권리들. 기본적으로 재산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되는 권리들은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채권자 대위권이 채무자의 뭐 재산 관리하는 걸 터치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 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채무자 금고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항상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일신전속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분권. 가족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은 가족법상의 권리들을 다른 사람이 대비 행사해? 말도 안 되는 거지. 유리분 반환청구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위자료는 돈이지만 결국 인격권을 봐야 돼. 인격권. 인격권 같은 것들은 이 일신전속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봐보시면 재산권이 되는 거고 가족권, 인격권 이런 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또 개별적 소송행위가 나와 있는데 여기 소송행위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별적 소송행위는 못해.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이나 상손의 재심의 소재기, 이신청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요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불행사일 때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소송행위로 행사한 뒤에 개별적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미 행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소송행위를 대비 행사할 것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어쨌거나 불행사일 때만 채권자 대위권, 그러니까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손을 제기하고 있는 때는 물론이고 부적당한 소송으로 패소한 때에도 이미 권리 행사는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에도 대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대위권 인정되지 않아. 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 여기는 먼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우리 이제 그림으로 보자면 요거다. 일단 먼저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이렇게 타고 가서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일직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한테 이렇게 행사하는 거. 이게 채권자 대위권 행사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를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느냐?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데 꼭 재판상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재판 외 행사도 가능하다. 굳이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 이어서 채권자 취소권을 공부할 건데 채권자 취소권은 이게 재판상 행사를 해야 돼요. 재판 외의 행사는 안 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때는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죠.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면 그건 권리가 아니지. 권리는 힘인데 동의가 필요 없고 심지어 반대해도 행사가 가능한 것이라고. 권리니까. 권리는 힘이 있어. 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채권자는 그것을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직접 자기에게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우리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채무자의 금고를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금고. 요걸 채우려고 하는 것이니까 야, 채무자한테 인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거 없이 그냥 바로 나한테 줘. 라고 할 수도 있다고.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그랬다가 이렇게 줘야 되겠죠. 다시. 이렇게 줘야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인데 이거는 이런 측면이에요. 원래 채무자가 할 일을 채무자가 돈 받을 일을 채권자가 대신 받았잖아요. 법정 위임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을이 갑한테 일을 시켰으면 그냥 위임 계약이잖아요. 위임은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것인데 돈 받는 게 사무 처리예요. 근데 위임은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맡겼으면 위임 계약이 될 건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 근데 법에서 그렇게 정해서 일을 맡겨놨잖아요. 그래서 법정 위임이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위임 관계는 항상 선관주 의무였죠. 그리고 거기에 돈이 들어갔어. 비용 상환 조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말인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때 어떤 것만 할 수 있느냐? 이게 채권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서 인정된다. 그래서 관리행위만 할 수 있다. 처분행위를 하면 안 되지. 법정 재산을 관리하는 거니까 네, 법정 재산 관리권이니까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권리 행사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권리는 행사하면 안 돼. 하나만 행사해야지. 마구 가서 칼을 휘두르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사했을 때 효력. 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다는 것을 갑이 을한테 통지해줬을 때. 네, 통지가 없었어도 채무자가 그걸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는 채무자의 권리를 처분행위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돼. 채무 면제나 채권 포기 합의해제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채무 면제라거나 합의해제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다. 관리행위는 할 수 있다. 변제, 상계 하는 것들은 상관없어. 변제를 수령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 이 말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3채무자 병은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네, 이거 한번 봐보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채무자의 권리를 이렇게 행사해 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갑이 행사하는 거니까. 근데 병이 을한테 뭔가 할 말이 있어. 요거는 갑한테 말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어. 그런데 을이 갑한테 가는 항변 사유가 있어. 요걸 가지고는 병이 주장은 못해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얘기는 못한다고. 요 얘기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을이 병한테 갖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채권의 소멸시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뿐이다. 만약에 이 채권이 시효가 완성이 됐어.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 민법 총칙에서 공부할 건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직접 수익자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제3채무자가 그걸 할 수는 없어 라고 한다. 제3채무자는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일단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지금 여기서 채무자의 권리를 이렇게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갑이 이렇게 행사를 한 건데 그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담보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지속권은 그냥 일반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예요. 채권자가 먼저 받아가는 권리는 아니야. 채권자가 먼저 확실히 받으려고 하면 담보를 갖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저당권 설정을 받았어야 돼. 그러면 먼저 받을 수 있죠. 근데 어쨌거나 이건 채무자의 금고를 채워둔다. 채무자의 금고를 채워뒀을 때는 내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야. 네. 그런데 이제 앞서도 우리 보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다. 그거를 채무자 금고로 갖다 채워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를 바로 줘라 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공동담보가 돼야 되니까 결국 여기다 갖다 줘야 돼요. 근데 갑이 또 우리한테 받을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다 돈 문제다. 그러면 퉁쳐서 그게 상기가 되죠.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법률적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나머지 비용 상환청구 문제가 있고요. 한편 여기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권리가 행사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한테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한편 이게 만약에 갑이 병한테 소송을 했다. 이렇게 봐보자고요. 갑이 병한테 소송을 했어. 그래서 갑이 원고가 돼서 제3채무자 피고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소송을 했어. 그러면 그 판결의 효력, 기판력이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해서 한 거잖아요. 이걸 소송법에 가면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채무자한테도 생기는 게 맞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 판례는 조금 더 좁혀서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 소송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만 안 경우에만 생긴다라고 이렇게 한다. 소송법에 가면 그런 걸 이제 절차법설이라고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안 경우로 좁혀놨다는 거죠. 예, 이렇게 받으시고 교재를 가지고 이제 정리하면서 봐보겠습니다. 우리 채무자의 책임재산 모전제도 그랬는데 책임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도 한다. 일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지속권이 있는데 이제 우리 채권자 대위권하고 채권자 지속권 비교해서 보는 건 이제 실전용으로 우리 도해식에 있는데 그건 채권자 지속권까지 공부한 뒤에 보시면 된다. 자, 채권자 대위권. 조문은 다 봤고요. 우리 채권자 대위권은 만약에 이걸 법원에 가서 재판상 행사를 할지라도 그건 실체법상 권리다. 그리고 법정 재산관리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재산관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에서 채권자가 피보존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채권에 한정하지 않고 좀 더 넓게 인정한다. 그래서 채권뿐만 아니라 청구권 된다. 그리고 형성권도 포함된다. 그러면서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것들도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 또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 협력금의 이행 청구권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변제 청구권도 되죠. 그런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일단 안 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 보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도 구체적 내용이 형성됐다면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있다로 읽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다른 시험에서는 그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온 게 없어. 피보던 채권이 될 수 없다. 이렇게만 나온다. 그런데 이제 이게 피보던 채권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해 있을 필요 없다. 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어쨌거나 요게 갑이 을한테 피보던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을이 병한테 피 대비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채권자 취소권 가면 채권자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그 뒤에 빼돌릴 때, 그러니까 피보던 채권이 사행위보다 먼저 성립했어야 돼. 이게 나올 거예요. 그거하고 헷갈려서 이걸 쓰는 건데, 근데 어쨌거나 내가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병한테 나중에 돈 받을 권리가 생겼다네? 나는 돈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 피대의 권리를 대비 행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그러니까 먼저 성립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나중에 성립할 수도 있는 거야. 네, 이 말인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채권 자체가 원래 대항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 보면 우리 피보던 채권의 발생 원인 여하 및 제3채무자에 대항 여부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필의비불이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했으면 족한 것이지 그 채권 발생 원인이 어떠하든 대의권 행사하면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그런 거 상관없어. 또 채무자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한다. 원래 채권은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네,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에서는 우리 임차권 양도할 때 또 임차물 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동의 없이 했어. 네,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이게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피보던 채권이 존재하는가는 소송 요건이다. 소송할 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법원의 직권조사항이다. 법원의 직권조사항이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소송을 할 때는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고려를 하는 거야. 그런 걸 변론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당사자 적격, 그러니까 이 피보던 채권이 있는지는 소송할 때 이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본안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피대의 권리,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피대의 권리가 있는데 이걸 대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요거 문제거든요. 근데 피보던 채권은 그 전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소송 요건이다, 법원의 직권조사항이다 이 말인 거죠. 당사자 적격의 문제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결여됐다 그러면 부적법 각하된다라고 한다. 다만 이제 피대의 권리가 부존재 할 때는 지금 요걸 놓고 싸운 거야. 기각된다. 요걸 본안 문제다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채권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데 채권 보존의 필요성은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된다는 것이고 무자력 판단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다 라고 한다.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야. 그런데 그게 금전 채권이지만 무자력이 필요 없는 두 가지가 있죠.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때 우리 아까 임대차 보증금한 채권, 수의민의 대변대 채무권 두 가지 아주 유명한데 이 두 문제 다 대변대 채무권이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런데 채권이 특정 채권일 때는 채무자의 무자력 필요 없어. 밀접하게 두 개가 관련돼 있으면 됐지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채무자한테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채무자한테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렇다. 그런 것으로서 등기청권의 대비 행사. 그 다음에 임대인이 방해적 청권, 방해 위반 청권 이걸 물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물권적 청권을 임차인이 대비 행사할 때 이때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보존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쭉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답번에 피보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이행기 도래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예외 2개가 있다는 거죠. 예외. 법원의 허가를 얻었을 때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효 중단이나 보존 등기 같은 것들이 보존행위가 된다. 시효 중단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갖고 있는데 지금 피보존 채권이 지금 막 이 피보존 채권이 있는데 이게 소멸시가 막 진행이 돼서 완성되려고 하네. 근데 그걸 중단시키려고 할 때는 이 말인 거예요. 또 보존 등기라면 보존이 되겠죠. 그럴 때는 예외가 있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대배 객체에 관한 요건인데, 일단 피대유 권리의 존재, 그리고 그게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야 되죠. 일신전속권 아닌 것이 비전속권이다 는 것이다. 근데 비전속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재산권이어야 돼. 재산권이 비전속권인 거죠. 다시 지금 채무자의 금고를 채워서 내가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대의 권리가 재산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권에 대해. 그런데 그게 청구권, 그 외에 뭐 지속권, 해제권, 해지권, 선택권, 환매권, 상계권, 공율분할 청구권, 대인감액 청구권 등 형성권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돈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다 배워. 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이런 것들은 지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봐주시고요. 또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 협력금의 이행청구권이 있어. 이런 것들도 되고, 조합 탈퇴권, 조합원의 탈퇴권 이런 것들도 된다. 소송행위도 돼. 그런데 소송행위는 되지만 개별적 소송행위는 안 되죠. 개별적 소송행위는 안 된다. 여기서 보면 소송행위 소제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된다. 그런데 개별적 소송행위는 안 돼.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이나 상손의 재심의 소제기, 이 신청 같은 건 이미 권리 행사를 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재산권이더라도 압류할 수 없는 권리는 안 되는 거야. 압류할 수 없는 권리가 뭐냐면, 이제 이게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다 압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채무자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게 있어. 그런 건 압류하면 안 돼. 압류할 수 없다고요. 예. 채무자의 생존에 꼭 필요하다. 압류할 수 없다. 근데 그거를 채무자가 압류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걸 대위 행사한들 채권자가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도 할 수 없는 거야.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원용권이 나와 있는데,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 원용은 주장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포함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 주장을 대비 원용할 수 없다. 근데 채권자는 대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해지권이 일신전속권은 아니야. 채권자 취소권도 대위 행사할 수 있어. 네, 이렇게 돼 있죠. 채권자 취소권의 대위 행사. 네, 이거 받으시고 여기서 보시면 이거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채권자 취소권도 채권자 취소권을 지금 채무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채무자의 채권자 취소권을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대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제척기간, 제소기간이 있는데 1년과 5년의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지금 채권자 취소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 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재심의 소재기가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겠느냐인데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안 된다고. 상소재기나 재심의 소재기 같은 거는 이미 지금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한 거잖아요. 그 뒤에 개별적 소송 행위가 돼.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 권리 그러면 행사상 일시전속권이 있는데 행사상 일시전속권은 아니야. 그런 게 기본적으로 신분권이 그렇죠. 신분권은 아니다.
나온 것 중에서 유류분 반환 청권이 있어요. 유류분 반환 청권. 가족 곱상 권리들은 안 돼. 근데 요거는 넣을 게 아니고요. 아, 가족 곱상에 이런 권리들이 있겠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런 건 대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봐두신다. 그 다음에 인격권. 인격권 침해로 인한 미자리 청구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니야 라고 한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만 인정된다. 그래서 이미 권리 행사를 했어. 그러면 대위 행사할 수 없는 거지. 소를 제기하거나 또 부적당한 소송으로 패소한 때 이 패소했어도 권리 행사는 한 거죠. 그때도 대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재판회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법정 위임 관계가 되죠. 근데 위임에서는 언제나 선관주 의무가 있다고. 일을 열심히 잘 해줘야지. 그리고 그 행사를 할 때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 반대해도 할 수 있어. 이게 권리니까 권리는 반대해도 힘이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되겠고. 그 다음에 대비하는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 변제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에 이때 채무자한테 인도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데 자객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등기청권을 대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야. 네, 등기청권 행사를 대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채권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거나 그의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이 등기청권을 대비 행사를 했는데 지금 갑이 병한테 등기청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등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다. 그 말인 것이다. 요 얘기입니다. 자, 해두시고 우리 보시면 그 말이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는 채권자에게 변제 수령 권한을 인정인데 변제 수령권이 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행하라고 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이것도 다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사 범위와 관련해서 관리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관리 행위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처분 행위로서 하는 건 안 돼. 그래서 채무 면제를 하거나 권리 포기를 하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이 말이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하면 이게 뭐 해야 돼? 통지해야 돼. 보존행위는 통지할 필요가 없죠. 보존행위 2배는 해야 돼. 근데 통지한 후에는 처분해도 그것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처분행위를 했을 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보시고 그래서 그럴 때 통지가 있어야 되는데 통지는 없었지만 채무자가 알고 있었어. 그러면 통지가 있었던 것 같은 효과를 인정해 준다. 통지가 없더라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번에 대비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항변인데 앞서서 우리 보신 것처럼 이런 거다. 가불병이 돼 있으면 지금 이 갑이 을의 권리를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이 만약에 을한테 뭔가 할 말이 있어. 요거를 갑한테 말할 수 있다고. 근데 을이 갑한테 갖는 것을 말하는 건 병이 말하는 건 안 돼. 이 말인 것이다. 일단 보시면 나번에 대비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 항변이 나왔는데 대위권 행사의 통지 또는 고지가 있기 전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 통지 이후에는 채무자가 처분권을 상실하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 채무면제, 채권포기, 채권장구,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어. 그런데 통지 이후에도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하거나 상계를 하거나 동시행위항변, 이건 원래 있던 것들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돼. 유효한 변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판례가 나왔던 건 아니니까 지나가고, 답원인데 제3채무자의 항변과 그 한계가 나오는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까지는 모든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으나, 말씀드렸던 요 문제다. 병이 을한테 항변할 수 있는 것을 갑한테 항변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까지는 항변을 제3채무자가 할 수는 없는 거지.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뿐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수익자만 그게 가능하다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과 나와 있는데, 이거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 거니까 채무자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전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며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는 건 아니야.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받은 것을 채무자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또 채무자한테 받을 게 있어. 상계를 해버리게 되면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 보시면 이렇게 하시고, 채권자 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근데 여기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누구한테 생긴다? 채무자에게 생긴다. 인 거죠. 그다음에 비용상환조건. 거기에 일하는데 돈이 들어갔어. 비용상환조건 인정된다. 기판력. 원래 소송을 한 채권자와 제3채무자한테 생기는데 이게 채무자한테도 미친다고 해야 될 건데 우리 판례는 좀 제한을 해서 알았을 때만 미친다. 알았을 경우에만 미친다라고 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채권자 지속권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